안녕하세요. 동네 점집 에디터 D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한국 귀신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알아봤던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달걀 귀신, 구묘, 도깨비 이외에 이번 영상에서는 장산범, 창기, 아귀, 망태기 할아버지 귀신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도시괴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네요. 재미로 알아보는 이야기니 많이 무섭진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산범. 장산범의 모습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희고, 긴 털을 가진 호랑이 요괴로 환각과 성대모사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방영되었던 드라마 구미호련 1938에서 장산범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홀리는 특징으로 보여졌어요. 장산범의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진홍색의 피부, 곱고 긴 털, 호랑이의 골격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됩니다. 특히 털이 가장 큰 특징으로 매우 아름답고 고운 백발의 긴 털이 여성의 머릿결과 같아 일종의 환각을 일으켜 사람의 경계심을 없애 분명 모습은 호랑이와 같은 짐승의 모습이지만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산범의 유래를 찾아보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일대에 자주 출몰한다고 전해지지만 부산 지역의 민담, 민간 전설 등 과거사에 존재하지 않는 현대의 도시전설이라고 해요. 장산범 이야기는 현대의 웹툰, 영화, 드라마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에 창작된 괴담, 즉 일종의 도시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귀. 창귀는 한국 민속신앙사전에 호랑이에게 습격을 당해 죽은 사람의 귀신이며 창귀는 범의 노예가 되어 항상 곁에 붙어 다니면서 시중을 들고 식사를 책임지며 길 안내를 맡는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창귀는 다른 사람을 범에게 잡아먹히게 해야만 범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항상 범의 식사가 될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옛말에 범에게 물려간 지번과는 사돈을 맺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창귀가 사돈의 팔촌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 등 누구나 찾아다니며 불러내어 범에게 잡아먹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범에게 잡아먹히면 호식 또는 호사, 호랑이라고 하며 범에게 당하는 모든 일을 호환이라고 칭합니다.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환은 호랑이에게 화를 입는 우환이고 마마는 전염병의 일종으로서 옛날 시절에는 호환과 마마가 가장 무섭고 큰 두려움이었기에 생겨난 말입니다. 범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신체의 일부를 남겨두는데 유족이 유골을 발견하면 창귀의 모든 사악함을 소멸시키고자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여 돌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을 호식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에 비해 호랑이가 많이 서식했다고 알려진 태백산 및 백두대간 지역에는 호식총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귀. 아귀는 구걸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귀신으로 무명옷을 입었으나 윗도리는 없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항상 침을 흘리고 다니며 밥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이는 이승에서 거지처럼 음식을 빌어먹다가 죽어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식탐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 귀신인데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사람들에게 빙의하여 식욕을 왕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굶어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면 아귀가 되며 악행을 하지 않으나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숙주가 된 사람이 계속해서 허기를 느끼게 하는데 아귀의 목적은 오직 사람에게 빙의하여 배가 불러 더 이상 식욕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먹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굶어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배불리 먹으면
아귀의 한이 풀려 빙의한 사람의 몸에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 따른 아귀는 육도윤회, 선도, 천상도, 인간도, 수라도, 악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중 하나로 배고픔과 목마름에 항상 남의 것을 갈구하며 배는 태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못해 항상 배고픔을 면치 못하고 굶주리는 귀신으로 표현됩니다. 불교 사상에서 아귀도는 생전에 탐욕이 많고 동정심 없는 인색하며 악질인 자가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지옥에서의 형벌로도 모자란 이들은 생을 거듭하며 계속 형벌을 받는데 가장 먼저 윤회하게 되는 것이 아귀도로 수백 번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여 형벌을 받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될 때 육도윤회를 자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네 번째, 망태기 할아버지. 옛 시절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우중을 들을 때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망태기 할아버지는 망태 할아버지 또는 지역에 따라 바랑 할아버지나 소금 장수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태기 할아버지가 생겨난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 유력한 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나병 환자 유래설. 옛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어린아이를 고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에 어린아이를 납치해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설에서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고물장수 유래설. 망태기를 지고 다니며 돈이 될 만한 고물이나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노인분들이 많았는데 늦은 밤 골목에서 큼직한 망태를 둘러매고 돌아다니며 고물들을 뒤적거리는 노인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무섭게 느껴져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라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현대는 두 가지의 설이 결합하여 망태기 할아버지 설화가 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슷한 도시전설 괴담으로는 반인반면 귀신인 홍콩알매 귀신이 있습니다. 홍콩알매 귀신은 비행기를 타고 가던 할머니가 비행기 사고로 데리고 가던 고양이와 융합된 귀신이며 하굣길에 초등학생들을 살해한다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널리 퍼진 도시괴담입니다. 해외에서도 망태 할아버지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억지로 가마니에 넣어 데려가 버리는 카마스 오야지 이야기가 있고, 영미권에서는 벽장 속에 사는 괴물이 있는데 저녁에 벽장을 열어두고 침대에 누우면 벽장에서 괴물이 튀어나와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부기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망태 할아버지보다는 아저씨가 인호한다 라는 말로 훈육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귀신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 귀신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다음번에는 일본 귀신 요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 이웃님들께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집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